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016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먼저 드로잉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상단 메뉴 아래에 있는 툴바와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라지 툴셋을 확인을 했었어요. 자, 상단에 있는 툴바나 좌측에 있는 라지 툴셋에 보시게 되면 자, 렉탱글, 라인 등등의 툴이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모아서 드로잉 툴바라는 툴바를 꺼내 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내는 방법은 자, 스케치업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드로잉 툴바에서는 면, 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툴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먼저 렉탱글, 사각형 툴이라고 해서요. 자, 내가 왼쪽 코너점, 대각선 방향의 코너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사각형을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는 이제 인퍼런스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추정 기능,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기능 등이 있는데요. 자, 여기 렉탱글을 그려줄 때, 자, 골드 섹션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황금 비율의 렉탱글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 골든 섹션은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1대 1.318의 황금 비율의 렉탱글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렉탱글을 그릴 때 스퀘어를 선택했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정사각형, 가로와 세로의 높이값이 같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값이 같은 정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인. 라인은 말 그대로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데요. 자, 점과 점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내가 점과 점을 잇는 라인이 그려지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라인의 방향을 마우스로 지정한 후, 자, 메저먼트 툴바에 길이를 입력하면 정확한 길이의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메저먼트 툴바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VCB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클. 자, 서클은 원이라고 해서요. 자,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중심점, 센터 포인트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점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반지름 값, 레디어스 값을 VCB에 입력해서 정확한 수치의 원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자유곡선을 그리고 싶다 하시게 되면 자, 프리핸드를 선택해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자유곡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폴리건은 다각형이라고 해서 내가 삼각형, 사각형, 5, 6, 7, 8각형 등을 그리고자 할 때 폴리건을 사용하게 돼요. 자, 폴리건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내가 오각형을 그릴 거다라고 하게 되면 오각형은 변의 개수가 5개, 육각형은 변의 개수가 6개인데요. 자, 폴리건 툴을 선택한 다음에 VCB에 그 변의 개수, 사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드의 개수를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도형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 레디어스, 반지름의 길이를 입력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건 같은 경우는 정다각형, 정오각형이나 정육각형 등을 그리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 반지름, 서클의 작도법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투포인트 아크가 있는데요. 자, 아크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호라고 해서 원, 서클의 일부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서클의 일부인 호 아크를 그릴 때 투포인트,
자, 시작점, 끝점, 중간점.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 중간점을 지정을 해서 R값, 레디어스 값을 지정을 해서 차례대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는 아크이긴 아크인데 면이 생기는 아크예요. 그래서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차례대로 지정해서 그리게 되면 선과 면이 함께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크. 자,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지금 현재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이 아크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차례대로 지정해서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는 순서, 작도법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객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내가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것들, 자, 내가 도화지에 그려놓은 모든 것들을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내가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툴바에 있는 Select 툴, 자, 우리말로 하게 되면 선택 툴을 사용해 줘야 돼요. 자, Select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로 원하는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Ctrl T를 누르게 되면 이미 선택이 된 오브젝트가 선택 해제, 선택 취소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면과 선을 그렸다라고 하게 되면, 자, 면을 따닥 더블 클릭했을 때 내가 선택한 면과 그 면을 둘러싼 선들도 같이 선택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내가 드래그해서 박스의 형식으로 객체를 선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얘는 윈도우 셀렉트 방식이라고 해서요. 자, 내가 그리는 박스, 사각형 내부에 완전히 포함된 오브젝트만 선택이 돼요. 반대로 내가 우에서 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얘는 크로싱 셀렉트라는 방법이라고 해서요. 자,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선택이 되고 박스에 걸린 애들, 박스에 점이나 선이 걸린 애들은 모두 선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윈도우 방법과 크로시 박스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선택할 때 시간을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방법들 외에 내가 따로 또 클릭해서 추가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추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미 선택이 된 오브젝트들은 다시 선택 해제, 자, 취소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뭐 이레이저 툴을 사용해서 내가 지워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레이저는 지우개 툴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실행하시게 되면 먼저 이 스타트업 창이 뜨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템플릿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단위 형식의 도화지를 꺼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로 건축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아키텍처 디자인에서 선택해 줄 거고 단위는 주로 밀리미터를 쓰죠. 그래서 밀리미터를 사용할 거야. 밀리미터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스케치업이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자 기본 모델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셨고요. 자, 저는 일단 왼쪽에 라지 툴셋 꺼내 줄 거예요. 그래서 상단 메뉴 자 뷰 가셔서 자 툴바에서 자, 나는 어떤 애 라지 툴셋을 꺼낼 거다 이렇게 해서 자 꺼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도 꺼내 줄 거냐면 뷰도 꺼내 줄 거야.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툴바 선택해 주셔서요. 자 뷰 체크해 주시고 클로즈. 그래서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킹을 시켜줄 거고요. 얘는 지금 제 해상도 때문에 도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됐네요. 자, 이렇게 도킹을 시켜놓고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자 드로잉 툴바에는 렉탱글, 라인 등등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라지 툴셋에 보시게 되면 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 비슷한 성격끼리 이렇게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칸 부분이 드로잉 툴바. 자, 상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칸에서 내리막 살펴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툴 꺼내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 드로잉 툴바를 아예 따로 꺼내서 작업을 해줄 거다 하시게 되면 상단 메뉴 뷰 마찬가지로 툴바 선택해 주셔서요. 자, 툴바가 이렇게 꺼내지면 드로잉 자, 드로잉 선택해 주시고 자, 클로즈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드로잉 툴바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좌측에 있는 라지 툴셋에 있는 툴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드로잉 툴바는 여기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고요. 자, 보시면 보기 형식의 기본적으로 원근법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단 메뉴 카메라에서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지만 나는 퍼스펙티브로 하게 되면 원근법 때문에 똑같은 길이값도 달라 보여. 그래서 작업을 하는 중간에는 자, 패러럴 프로젝션을 선택해서 자, 원근법을 빼고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시점을 살짝 돌린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이 라지 툴셋에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자, 올빗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리고 상단 툴바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있고요. 저는 얘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에 있는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래그 자, 마우스에 있는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래그해서 시점을 바꿨어요. 자, 올빗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렉탱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렉탱글 선택해 주시고요. 렉탱글 그리는 방법은 코너점 클릭, 대각선 방향에 있는 코너점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렉탱글, 코너점 클릭, 대각선 방향, 코너점 클릭 해서 그려주시는데 자, 렉탱글을 그릴 때요. 자, 코너점 클릭, 대각선 방향에 있는 코너점을 클릭할 때 보시면 가이드선이 잡히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는 골든 섹션이라고 해서 황금 비율 1대 1.318 그래서 가로가 1.318, 세로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클릭 다시 한번 그려줄 때 이번에는 스퀘어 자, 스퀘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가로, 세로 보면 얘와 얘 길이 값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라인. 자, 얘가 라인이죠. 라인은 직선을 그린다고 해서요.
자, 클릭, 클릭, 클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추정 기능, 인퍼런스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작업 영역에서 자, X, Y, Z, 가로, 세로, 높이, RGB 형식으로 축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X축으로 내가 갈 거다 하게 되면 이렇게 레드 액시스 떴을 때 클릭, Y축으로 갈 거다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 액시스 떴을 때 클릭. 나는 높이 값을 줄 거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블루 액시스 Z축 값이 잡혔을 때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자유곡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C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휠 돌려서 확인해 주시면 Z축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3천 형태의 라인을 나는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부 다 선택해서 다시 한번 지워주고요. 자, 내가 라인을 그릴 때 X축으로 갈 건데 보시면 지금 우측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 V12에 지금 랭스라고 해서 2727이 그려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확히 3000을 입력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드래그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3000, 키보드에서 3000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게 되면 3000mm,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템플릿은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의 템플릿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V12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위 밀리미터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3000mm라는 얘기는 미터로 하게 되면 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Y축 그린 액시스로 잡아주시고요. 자, 얘도 정확히 3000, 엔터.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갈 거야. 레드 액시스 3000, 엔터. 자, 다시 처음점 올 때는 이렇게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스냅, 5스냅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돌아와 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선 4개를 그리고 4개의 선이 클로즈 형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엔드가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클로즈 형태의 선을 그렸더니 안에 자동으로 면이 생긴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라인을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서클. 보시면 여기 서클. 자, 서클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 찍고 한 점,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요. 아무거나 한 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서클이 그려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서클 툴을 선택해 주시면 우측 하단의 사이드의 개수가 24개로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사이드는 변의 개수라고 하는데 자, 원래 이 도형에서 곡선이라는 것은 수많은 직선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선 24개가 모여서 곡선을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사이드 값을 서클을 그리기 전에 사이드의 값을 12로 줄이고선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12로 줄었으니까 조금 더 각진 형태의 서클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클 사이드 개수 24. 자, 굳이 여기 가서 딸깍 안 해주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바로 24 엔터 쳐서 24개로 바꿔주시고요. 자, 중심 찍어준 다음에 지금 V12에서 뭐라고 떠요? 레디어스라고 뜨죠. 자, 여기서 나는 R값 1500짜리를 그릴 거다. 그러면 1500 입력해 주시면 자, R값 1500짜리, 반지름 1500짜리, 그럼 다이아미터 지름은 3000짜리 서클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서클을 그리시게 되면 자, 면과 선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프리핸드라고 해서요. 자, 자유곡선. 자, 프리핸드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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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핸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테스트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건. 자, 폴리건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이드의 개수 몇 개로 설정이 돼 있어요? 6개. 그러면 변의 개수 6개니까 클릭했을 때 육각형 그려지고요. 나는 오각형 그릴 거다. 그러면 사이드의 개수 5개 해주시고 엔터. 자, 중심 찍고 입력이 안 됐네요. 다시 폴리건 사이드 개수 5 엔터 해서 중심 찍고 원하는 반지름값 보시면 지금 여기 뭐라고 뜨냐면 V12에 inscribed radius라고 해요. 이제 폴리건을 작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inscribed와 circumscribed 해서 내접과 외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스케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접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찍고 점을 지정해주면 자, 그 점이 R값이 돼서 보시면 그레이톤의 서클이 자동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원을 그레이의 가상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걔 내접하는 폴리건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하는 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쪽 개념이 살짝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튼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 폴리건 바로 밑에 있는 게 투포인트 아크죠. 그래서 일단 투포인트 아크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점을 탑으로 돌려보고 확인해 볼 거예요. 자, 투포인트 아크는 그리는 방법이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중간점을 클릭해서 그린다고 했어요.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중간점으로 원하는 R값 잡아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파이가 있어요. 자, 파이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각도기 모양이 뜨는데요. 원리가 이제 내각을 이용해서 그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도기가 뜨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 투포인트 아크 같은 경우는 선만 생기는데 파이는 면이 생긴다. 라는 거, 면과 선이 생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아크가 있죠? 아크는 중심점, 마찬가지로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리는 방법은 파이와 똑같은데 얘는 선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3포인트 아크라고 해서요. 자, 얘는 교환에 없는데요. 한번 그려보면 자, 3포인트 아크 자, 찍고 찍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앵글값 V12에 보시게 되면 앵글값이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 내부의 각도로 내가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얘는 작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객체를 선택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한다고 했어요? 자, 셀렉트 툴. 지금 제가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 라지 툴셋에서 셀렉트. 자, 첫 번째는 셀렉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객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빈 공간을 찍거나 아니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해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면을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면만 선택이 되고요. 자, 이 면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면을 둘러싸고 있는 선들까지 같이 선택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선택할 때 내가 드래그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드래그를 어떻게 좌에서 우로 할 건데요. 자, 이 박스 안에 윈도우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된 애는 여기에는 요 아크만 왼쪽에 있는 아크만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만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똑같은 크기 비슷한 위치 할 건데 이번에는 우에서 좌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박스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애는 좌측에는 아크만 완전히 포함이 돼 있지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3포인트 아크도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걔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되는 거죠. 윈도우는 완전히 포함된 거. 자, 그 다음에 크로싱은 박스에 걸치네. 그래서 보시면 좌에서 우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박스가 실선, 우에서 좌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로싱은 점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내가 하나 선택하고 다른 애도 선택할 거야. 클릭이나 드래그 할 때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하고 또 다른 애 선택할 거야. 컨트롤 누르고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 지금 컨트롤 눌렀더니 화살표 옆에 플러스 모양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미 선택한 거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 하면 선택 취소. 지금 보시면 화살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뜨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쉬프트 누르고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울 거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지금 저는 계속 셀렉트로 선택하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사용했어요. 아니면 나는 이레이저 툴을 선택하고 원하는 거 클릭, 원하는 거 클릭, 원하는 거 클릭 이렇게 해서 지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도형들, 기본 드로잉 툴바에 있는 도형과 선택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스케치업 2016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